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의 신규 확진 환자가 또다시 7만 명을 넘으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고 하루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주는 16개 주입니다. 월도미터 기준 어제 미국의 신규 확진 환자는 7만 3,388명, 신규 사망자는 9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지난 10일이 최고치였지만 어제 신규 확진 최고치 기록을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이로써 오늘 오전 9시 22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369만 8,358명, 누적 사망자는 14만 1,1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주의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조지아주의 신규 확진 환자는 미국 내 네 번째로 많습니다. 16일 오후 2시 50분 조지아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주내 신규 확진 환자는 3,44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3명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13만 1,275명, 누적 사망자는 3,104명입니다. 캐슬린 투메이 조지아 보건부 장관은 조지아주의 입원율이 지난 한 주 동안 39%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에서 집계한 테스트 건수는 117만 8,222건으로 확인됐고 이 중에서 11만 9,761건, 즉 10.2%의 양성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보고된 테스트 건수는 2만 3,239건, 이 중 양성 판정 건수는 3,466건, 즉 14.9%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의 확진 환자 12,489명, 사망자 191명, 풀턴 카운티의 확진 환자 12,184명, 사망자 333명, 디켓 카운티의 확진 환자 9,165명, 사망자 1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카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이 발령한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텀스 시장은 경제 재개를 1단계로 되돌려 특정 업체들을 다시 봉쇄하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바 있는데 캠프 주지사는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15일에 발표했습니다. 캠프 주지사 측은 지방정부는 주지사의 행정명령 이하 혹은 이상의 규정을 도입할 수 없고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바텀스 시장은 캠프 주지사가 주민들의 건강 위에 정치를 두고 있다며 소송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슬린 투메이 조지아 보건부 장관은 개학 이후 교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건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학교를 셧다운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CNN에 따르면 캐슬린 투메이 보건부 장관은 아이들의 교육 부진을 막기 위해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학 이후 교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만 학교들은 확진자 발생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조지아주 내 확진 추적자 1,300명이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투메이 보건부 장관은 단 한 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학교를 폐쇄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어제인 16일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 8월 12일에 개학하는 현 지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풀턴 카운티와 캅 카운티의 경우 8월 17일부터 100%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둘루스 도서관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둘루스 도서관이 잠정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 측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도서관 측은 향후 언제 재개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탐사보도시민단체 공공청렴센터가 공개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의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를 포함한 18개 주가 코로나19 적색지대로 분류됐습니다. 적색지대의 기준은 지난주 신규 확진이 10만 명당 100명 이상인 것을 뜻합니다. 자료에서는 조지아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지방정부가 더 강한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해당 자료를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지 않고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어제인 16일 건강보험 관련 법안 HB 888, HB 1114를 포함한 8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HB888은 가입한 보험사와 제휴되어 있지 않은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을 때 고액의 치료비가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B1114는 메디케이드를 수령하는 임산부들이 출산 이후 받는 혜택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 외에도 6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유명인들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FBI는 가상화폐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계정들이 해킹된 것 같다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에서도 트위터 해킹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국가안보나 정치 교란을 겨냥했을 경우 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차량 결함으로 미국에서 판매한 27만 2천 대를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1, 2012 엘란트라와 소나타, 2012 엑센트와 벨로스터 해치백 등입니다. 해당 차량은 운전석 쪽 계기판에 전기 소켓이 과열돼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해당 결함으로 9건의 화재가 보고됐으나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주에게 오는 8월 말부터 리콜에 대한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